내가 왜 이렇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살지? 아이가 또 태어나면 얘를 어떻게 키우지? 막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나는 이게 최고의 부모, 그러니까 괜찮은 부모, 어떤 부모가 괜찮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난 연구예요. 괜찮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를 밝히는 연구들이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있었어요. 학자들이 이미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요? 네, 대체로 부모의 유형이 수많은 부모들을 다 만나보니 봤더니 데이터를 봤더니 크게 네 가지로 나뉘고 그 중에 전 세계 문화와 상관없이 괜찮은 부모라고 보여지는 육아 스타일을 찾아냈어요. 그게 뭘까요? 뭐냐면 네 가지가 뭘까요? 제 생각은 조심스럽죠. 제 생각도 있지만 검증된 게 중요하고 이미 밝혀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냥 일개했던 멘토라든가 그냥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것밖에 아니지만 너무 큰 영향력을 주시는데 이게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정보가.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식에 근거해 있느냐, 검증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구가 이미 되어 있는데 권위 있는 부모라고 해요. 권위 있는 부모. 권위 있는 부모. 권위가 있는 아이를 키울 때 권위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 보여졌을 때 아이들이 잘 크더라. 잘 따르고 잘 크더라. 그게 권위 있는 부모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일상 용어로 표현하자면 권위 있는 부모는 따뜻하지만 단호한 부모예요. 그것을 권위 있는 부모라고 해요. 따뜻할 때는 평소고 단호할 때는 훈육일 때일까요? 뭐 예컨대 그렇죠.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이의 어떤 성숙함을 요구할 때 그땐 단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발달상에 아이가 뭐가 지금은 그러니까 과업, 아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좀 단호하게 요구를 해요. 아이들은 약간 동물 같잖아요. 어릴수록. 그렇죠. 예컨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단호한 부모와 단호하지 않은 부모의 차이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막 3학년, 4학년 됐으면 키도 크고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밥 먹을 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할머니도 있고 그러면 먹여줘. 먹자 우리 금쪽에 이렇게 먹여줘요. 그건 성숙함을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한테.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보통 한 36개월이나 적어도 만 3세, 4세부터는 혼자 먹을 수 있도록 계속 경험 필요하죠. 경험을 줘야 되는데 그걸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단호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먹여주는 게 좋으니까. 아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아이가 뭐가 안 될까요? 어떤 게 안 쌓여요, 아이한테? 주체성이 안 쌓이죠. 그렇죠. 자율성 없고 주체성 없고 독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의존하는 거야, 아이가. 이런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그렇겠죠. 이게 단호하지가 못해서 그래요. 단호하지 못한 부모를 허용적인 부모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감정적인 요구가 있잖아요. 아이가 막 엄마 나 친구랑 무슨 일이 있었어. 걔가 장난감을 가져갔지 뭐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그랬어? 엄마 혼내줄게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괜찮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혹은 뭐 더 심한 경우는 아이가 이렇게 잘 놀고 있는데 뭐 장난감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가져가서 뭐가 잘 안 돼. 그래서 엄마가 TV를 보고 있어요. 가져가서 엄마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줬는데 안 돼 그러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아이의 감정적인 정서적인 필요를 들어주지 않는 부모. 그럼 좀 더 수용해줘야 된다 말씀이신가요? 감정적인 필요에 잘 들어주는 부모. 감정적 필요에 민감한 반응을 해주는 부모라고 해요.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모. 그렇죠. 공감해주는 부모. 네네네. 아이가 엄마 나 무서워 그러는데 뭐가 무섭다고 그래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감정에 공감을 못하는 부모. 그래서 이런 감정을 공감을 못하면 좀 부모가 단정적으로 다 결정을 하고 그래서 권위 있는 부모가 아니라 그런 부모는 권위적인 부모가 권위적인. 뭐뭐 하지 마 괜찮아 다 결정을 해주죠. 심하면 시끄러 밥 다 먹을 때까지 이야기하지 마 졸리면 일어서서 먹어 명령을 좀 자주 하고. 이게 세 번째 부모 스타일이에요. 권위적인 부모. 그래서 발달 시기에 성숙함을 요구해야 되고 아이가 딱딱 컸을 때 아이가 이건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제안해주고 격려해주는 부모 필요하고요. 아이가 뭔가 감정적인 격함을 느꼈을 때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아이 마음을 좀 읽어주려고 하는 부모. 이게 최고의 부모더라.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 발달 시기에 어떤 성숙함을 요구하지도 않고 아이의 감정을 민감하게 경청해주지도 않는 부모는 태만한 부모라고 그래요. 네 가지 부모
유형 중에서 이제 가장 최악의 부모죠. 태만한 부모. 예, 태만한 부모의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제 그 결핍이 계속되는 거. 그렇죠. 굉장히 뻔하죠. 그러면 아, 되게 힘들게 살죠 인생을.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결정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부모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아이들은 그렇죠. 결정이죠. 이게 아까 뒤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부모님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육아를 잘할지 안 할지 안다고. 아, 부부 관계에 대해서 40년 넘게 연구하신 가트맨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은 이제 부부가 이슈를 가지고 대화하는 거 초반에 15분만 봐도 이 부분이 안다고 하세요. 이혼할지 안 할지를 94%로 예측을 해내요. 예. 이게 직관의 힘이에요. 학자들의 어떤 그 근거는 있죠. 분명히. 예예예. 맞춰내요. 예. 결정이네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예. 결정이죠. 안 바꾸고 이대로 가면 예.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냥 그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계속 쭉. 가장 많이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잘 이어지지 않는 부분, 양육 지식을 좀 배워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 그러다가도 그러니까 무너지는. 그게 없다니까요. 애초에. 아, 애초에부터요. 그러니까 뭐 불이 붙으려면 아. 부싯돌로 팍팍팍 쳐줘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없는 거지. 근데 작가님 그래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모님들, 아이가 이제 한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는 부모님들 사실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어지지 않는, 공부로 이어지지 않는 거는 마음이 없어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잖아요. 예. 성인이고 어느 정도 인생을 다 살았고 자기만의 세계관이 이미 형성이 돼 있잖아요. 남편들 같은 경우는 아이 그 우리들 가치관대로 키우면 되지. 뭐 그런 거 당신 공부하고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필요성에서. 그러면 이분한테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거를 성품적으로 하면 이제 개방성이 부족하다. 예. 이렇게 표현하죠. 오픈마인드가 아니다. 예. 마음이 좀 폐쇄적이다. 다양한 걸 못 보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안 돼. 막 이런 어떤 고정관념. 예. 그거 한다고 되겠어? 막 이런 거. 그거 한다고 되겠어. 환경 자체도 이렇고. 예. 근데 공부해야 된다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요, 잘. 근데 아무리 막 자기가 육아 방송 보고 뭐 교육 대기자 TV도 얼마나 좋은 컨텐츠들 많습니까? 보면 좋지. 그게 휘발되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보고 이게 나한테 뭔가 유익하게 바꿔야 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 성공적으로 잘 크기 위한 여러 가지 독립변인들을 놓고 조사를 해봤어요. 네. 뭐였더라? 하나가 딱 있었어요. 하나. 결국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되게 이제 얘기 들으면 네. 많은 엄마들이 예. 낙담하시기도 하는데 예. 뭘 것 같으세요? 그거? 아이가 해주세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키워드요. 마시멜로 실험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당연히 그건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마시멜로 실험도 최근에 재현 연구를 했어요. 그 샘플이 스탠포드 대학교에 예. 월터 미셸이라는 그 학자가 샘플 자체를 너무 대학원 학생들 위주로 대학원 학생과 교수 좀 백인 위주 예. 중산층 이상의 예. 샘플을 해서 이거 좀 에러다라고 해서 뉴욕에 있는 어떤 학자가 다시 샘플을 10배로 늘렸어요. 900명으로 늘려서 마시멜로 실험을 다시 돌렸어요. 마시멜로를 먹든 안 먹든 그러니까 안 먹고 참아내는 것은 평균적으로 굉장히 자기조절, 끈기, 절제, 성품과 관련된 인간의 능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그 실험 한 번 가지고 아이가 마시멜로를 먹든 안 먹든 간에 얘가 공부를 나중에 잘하고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인지는 상관관계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잘 크게 하는 변이는? 엄마의 학력이었어요. 엄마의 학력이 좋은 아이들이 잘 크더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마시멜로를 충격적인데요? 작가님? 엄마의 학력이요? 네.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엄마의 학력은 일단은 아까 계속 저한테 질문하셨던 게 예. 부모님들이 공부. 공부에 예.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예. 엄마의 학력 딱 이게 그거랑 이걸 한번 연관시켜 보세요. 엄마의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궁금하면 공부할 거 아니에요. 공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학습 동기예요. 학습 동기가 있고 아이를 예. 사랑하고 그럼 이 학습 엄마의 동기가 높고 학력의 학습 동기가 아이한테 전해지는 건가요? 예컨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이를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찾아보고 아 근데 작가님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은 지금 낙담하실 것 같아요. 학력은 그냥 연구 결과에서 객관적인 지표로 넣을 수 있는 거라서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고 예. 그럼 학력이 진짜로 의미하는 거는 예. 본인이 공부할 마음이 있는가 꾸준하게 예. 학습 동기. 그게 더 중요하다. 학습 동기. 부모로서 계속 공부하는 게 그렇죠. 아이의 예. 삶에 성공적인 삶을 가는데 학력 자체는 영향을 준다. 의미는 있죠. 예. 학력이 높을수록 공부에 학습에 익숙하시고 예. 이런 대기자 TV 같은 컨텐츠들도 더 많이 찾아보시려고 예. 하고 정보를 취사 선택을 잘하고 이런 걸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학력이 낮으면 일단은 학습에 친숙하지가 않아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확연히 느려요. 아니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는 그게 인프라가 없잖아요. 예, 없죠. 교육 그리고- 대개차 TV에 와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못 보잖아요. 제 채널에 와서도 못 배우시는 거고요. 뭔가 교육적인 마련이 없으니까 엄마들이 약간 방치되는 거죠. 부모가 몰라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뭐 귀찮아서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자극을 드리고 싶고 정보를 드리고 싶거든요.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이제 좀 감명 깊게 공부를 했던 이론이 이제 수잔 핑커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마을 효과라는 이제 저서도 내시고 대면 접촉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결과를 좀 살펴보면서 네. 사람들이 많이 외롭다는 거예요. 많이 외로워서 요즘 현대인들이 그럼요. 예, 같이 이제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네. 거예요. 사실 육아도 어때요? 외롭죠. 혼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같이 이렇게. 예. 같이 할 게 없어. 다 아파트로 다 닫혀 있고 네네. 안 돼. 다 예. 혼자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산업화가 돼갖고. 그래서 정말 그 얼마나 사람들이 고립되어서 사는가 그거를 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당신이 힘들 때 돈이라도 꺼줄 만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 인생에 몇 명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예. 평균이 한 2명인데 어, 가족 포함해서 가족 포함. 1명, 2명을 대답한 분이 30%가 넘었어요. 그리고 한 30% 정도는 4명 이상. 아까랑 비슷하죠. 부부관계, 이혼하는 부부, 행복한 부부. 그러네요. 거기서도 나타나네요. 괜찮게 사는 인생들이 몇십 %가 있고 나는 툭 터놓고 이야기할 예. 사람도 별로 없다라고 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은 거예요. 어. 그런 게 좀 인상이 깊고 이게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실이 있기 때문에 육아 지식이 잘 퍼지기 힘들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오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기승전 공부예요. 공부 좀 하시라고. 아니 뭐 안 바뀌어요. 이게 정보 같은 거 보고 오은영 박사님 그 내용 아무리 봐도 안 돼요. 여러 가지 조언들을 정말 멋있게 해주시는데 결국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거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뭐해 소화가 잘 안 되는데 편집자님께서도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하시면서 성취하는 삶이 재밌잖아요. 네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죠. 편집장님께서도 많이 배우셨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오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완전 학습 바이블을 배웠어요. 별 말씀입니다. 책도 부족한데 내용이 아니 제가 작가님께 완전 학습 바이블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막 주세요, 정말 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공부 정서에 대해서 가이드 부모님이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습을 잘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도 잘 가고 과제도 좀 잘 해오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쭉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결손이 일어나요. 그게 왜 일어나냐면 대체로 아이의 학습 상태에 대해서 부모가 잘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네네. 사람 보면 괜찮아 보이네. 그런 느낌이 오늘 좀 있죠? 건강이 안 좋으세요? 오늘 괜찮아 보이시네요? 예. 이게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사람 예, 보면. 예. 근데 부모도 아이의 학업 생활을 볼 테니까 예. 그걸 보고 아이가 결손 없이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눈이 없어요. 예. 결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예. 연습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계속 시켜. 근데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일종의 믿음이죠. 그렇게 예. 믿고 하는 거죠. 예. 아이가 막 노래 틀어놓고 노동요 하면서 예. 노동요로 이제 막 기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완전학습 바이블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개념학습, 원리학습이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절차학습까지 해서 간단하거든요. 아이가 공부할 때 그게 뭔지, 그게 왜 그러한지, 어떤 순서대로 해야 그게 되는지를 잘 학습하는지를 부모가 좀 잘 관찰하고 있어라. 그래서 아이가 어떤 문제를 겪고 네.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도와줄게. 예. 네가 요청을 하면 어.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좀 있어라. 모니터링이 됐으니까 관찰이 됐으니까. 네. 아, 그리고 관찰은 왜 놓치는 건가요? 부모님이 적절하게 못 대응해 주는 분은 뭘 놓치는 건가요? 본인이 학습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가 안 됐으니까요.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몰라서 그렇죠. 그게 완전 학습인데 개념 학습이 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뭔가 오늘 작가님 말씀하신 공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래서 저랑 이야기를 확실히 많이 하면 되네요. 이게 상담이 이렇게 돼요. 처음에 이렇게 어색하게 시작을 하다가 예. 뭔가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공부하면 돼요. 도전해보고 싶은. 아이고 그럼요. 예. 도전해서 네. 공부를 장기적으로 좀 하시면 반드시 괜찮아져요. 최신 트렌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의 힘을 좀 믿고
공부를 해보시면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예, 작가님의 말씀이 자녀 양육을 놓고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